예, 벌써 7번째까지 왔네. 7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율차를 예, 맞습니다. 선택을 해주셨는데, 예, 왜 자율차입니까? 네, 자율주행 자동차는 실은 기술사 이제 시험에서는 기출됐던 토픽이고요.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될 수 있는 기술 수준까지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이제 기사라든지 쪽에서 이슈가 됐던 건 뭐였냐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하고 자율차를 연결한다. 예, 연계해서 이제 이슈가 됐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에 대한 그런 테슬라,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죠. 예, 맞습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이제 2016년 말에 그 자율주행차를 운행하시던 분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그렇죠. 이제 이슈가 됐었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최종 판결은 테슬라가 잘못은 없다라고 판결은 났어요. 그렇지만 그 테슬라의 핵심 기술인 오토모빌이 이제 그 사물을 인지하는 기술인 오토모빌이 그 트럭의 옆면에 있는 하늘색 색깔을 하늘로 인지를 한 거였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실은 그거가 어떤 기술적 결함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운전자가 시속 79마일로 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밟았기 때문에 어쨌든 테슬라에게는 지금 잘못이 없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네, 저는 판결 난 이유를 대충 짐작합니다.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KNC와 같은 법률 사무소에 도움을 받아서 예,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돈이 많잖아요, 테슬라. 어쨌든 그렇게 판결이 났고 실은 이제 그것이 연계해서 인공지능까지도 가져가거든요.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이제 기존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웹스케일 IT 업체들, 즉 네이버라든지 웹스케일 IT, 웹스케일 IT,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 그리고 우리 저 전자업체인 삼성, LG 등들이 오토사르에 가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동차 산업연합회에 가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요. 예. 원래 삼성이 자동차 산업을 포기했다가 그렇죠. 맞아요. 다시 자동차 사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자동차 사업이 자동차 미케니컬 사업이 아니라 IT 사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이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화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발하는 기술들을 각 기업에서도 상당한 홍보를 했었었고요. 근데 실은 대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과 연계된 기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건데 인공지능과 연계한 그런 이제 기술들, 예를 들면은 이제 OBD 소프트웨어 쪽에 제가 하는 부분이 온보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예, 또 뭐 이제 ICBAMS 즉 우리가 알고 있는 ICBM에서 확장된 인공지능과 보안적인 부분까지 융합해서 자율주행차 다 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도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결국은 테크니컬한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법적인 거라든지 제도적인 거라든지 이런 기술과 기술과 어떤 그 윤리 뭐 이런 부분들 융합형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또 우버도 실은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제품 이제 자동차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버에서 재밌는 걸 만들었어요. 플라잉카라고 개인 이제 비행기. 개인 비행기. 근데 이제 실은 그 타이틀이 플라잉카라고 이제 우버에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토요타나 이런 기업들에서도 이제 맞춤형 비행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진화가 되는 방향으로 해서 좀 많은 이제 얘기들이 있어서 연계해서 좀 쓰면 어떨까 해가지고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번째 주제는 버추얼 리얼리티 그리고 어규먼트 리얼리티입니다. 그냥 VR, AR 하시죠. 이거는 고전인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고전들이 많은데요. 고전인데 그죠? 근데 실은 지금 최근에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VR, AR도 기존에는 어떤 기술의 한계점 때문에 이제 발전에 그럼 이게 왜 다시 또 최근에 이렇게 부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기존의 문제점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오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감. 미각, 후각, 촉각,
미각, 후각, 촉각, 청각. 청각, 시각, 청각. 그렇죠. 이 5가지 감각에 대해서 실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제 VR, AR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팝콘 브레인이라는 녀석과 그리고 멀미라는 가장 멀미. 예, 왜냐면 이런 뭐 앞에 카드보드를 딱 쓰고 VR의 환경을 이제 사람이 이제 인지를 했었을 때 현재 시각과의 차이가 발생을 하면 사람 멀미를 느낍니다. 네, 아, 멀미를 한다고? 어지러워요. 예. 아, 그 멀미가 멀티미디어가 아니었고요. 저는 멀티미디어라고 했더니 멀미한다. 아, 그러시군요. 그게 정말 저희 2016년에 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이게 정말 이슈였거든요. 하긴 예. 3D 영화 볼 때 멀미 나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느낌. 근데 그게 왜 나냐고 봤더니 VR에 내가 보고 있는 가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살짝이라도 미싱이 되면 이 멀미를 느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HMD라든지 그리고 뭐 삼성의 기어 VR이라든지 바이브 HTC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한 부분 많이 해소를 했다고 해요. 와. 그리고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면서 그 콘텐츠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렌더링 할 수 있는 기술들까지 같이 발전을 했습니다. 결국은 예. 지금 VR이 넘버 8에 선택된 이유는 멀미 해소. 맞죠? 예, 가장 중요한 그죠?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멀미를 느꼈던 걸 해소하니까 VR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아주 그 기본적인 체력을 확보했다. 예, 지금 올해 사실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올해 이제 그게 이제 좀 극대화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3D 볼 때 멀미 안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사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어떤 할머니한테 그 기어 VR을 씌웠어요. 네. 씌웠는데 그 컨텐츠가 좀비가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게 조종기. 네. 아니 기술사스럽게 모션 플레이어를 딱 들고 있다가 갑자기 좀비가 나오니까 오 하면서 진짜 실제로 넘어지시더라고요. 넘어졌다. 예. 근데 그만큼 이제 그게 나한테 실감 있게 실감력 콘텐츠로 다가온 실감형 콘텐츠. 그런 게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기업들에서도 실은 VR, AR에 대한 플랫폼 전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요. 네. 예전에 A사에 입사를 하는데 한 팀이 멀티미디어 팀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부를 때 멀미팀이라고 했거든요. 멀티미디어 팀이었는데 나는 이 멀미가 이렇게 화제가 될지 몰랐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지금 멀미가 이제 제대로 된 멀미 해소가 가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이 많이 이제 올라왔다. 네네네. 이제 상품화되고 있다. 상품화되고 있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9번째까지 와버렸네요. 예. 9번째는 제도를 통째로 이거 어떻게 하라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법제도는 110회 때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제도는 제가 실은 많이 뽑았어요. 많이 뽑으셨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정보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능정보사.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이게 급속도로 막 추진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16년에 얘에 대해서 발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한동안 멈춰 있다가 지금 최근에 급속도로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개인 영상인가요? 저희는 뭐 이게 개인 영상 그다음 하시죠. 그래서 있어서 요 녀석에 대해서도 좀 이제 별도로 좀 학습을 하셨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PIMS하고 ISMS에 대한 통합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이것도 재밌는 게 개인정보하고 개인에 대한 보안하고 조직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를 통합을 한다. 예, 통합을 합니다.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있는데요. 지금 PIMS가 저희가 이제 그 ISO에서 우리 PIMS를 국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제 표준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요?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에 발맞춰서 PIMS하고 ISMS를 통합하고 있거든요. 통합에 대한 거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법 내용을 보면 거의 60%가 중복이 된다고 합니다. 중복이 됩니다. PIMS하고 ISMS가. ISMS하고
물론 이제 관점 자체는 내놨지만 근데 오브젝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핌스는 개인이고 개인. ISMS는 조직인데. 근데 이제 실은 둑에 대한 인증 관점에서는 기업이 그에 대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 60%가 중복이 되거든요 지금. 60%. 예,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2016년 정도 초에서는 통합하는 거 한번 검토해봐 했는데 지금 이제 추진해봐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통합하려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개인하고 조직은 목적물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물에 따른 어떤 그 관점은 다르게 봐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죠? 아 역시 또 음악 설득력이 있으셔서 역시 아니면 주장이니까? 통합하려면 이유도 있잖아요. 실제로 핌스와 ISMS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 돈 측면에서는 싸게 받으려고 네. 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양쪽을 돈 다 때문에. 하려면. 네. 그렇죠. 또 두 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요. 되게 비용적인 문제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면 EU GDPR이라고 해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EU GDPR. GDPR. 꼭 외우셔야 되겠네. EU GDPR. 안에 상세 항목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세웠던 액티브엑스에 대한 제거. 그것도 문재인 정부 공약이죠. 공약입니까? 그걸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는데 그때 저기 중국 그 누구죠? 아 그러네요. 천만송이 장미. 천만송이 천만송이로 바뀌었습니까? 천송이 장미. 슈퍼돌만에서는 천만송이로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나? 제가 잠시.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이법이거든요. EX28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이 뭐냐? 라는 것들 그럼 작업. 근데 1차적으로는 EX28로 떨어뜨리는 걸 하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심플합니다. EXE로 떨구는 거죠. 그리고 또 망중립성이라는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원래 있었던 거죠. 그쵸. 항상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이 망중립성 왜냐면 이미 카톡으로 이미 우리가 전화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싸우고 있어서 그랬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하고 SK하고 또 이제 캐시 서버 문제로 크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 되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그걸 관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래된 내용이긴 하지만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이제 망중립성에 대한 관련된 이제 협의를 탈퇴하겠다라고 했죠. 탈퇴하면은 망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알아서 하라는 건지.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 시장 질서에 의해서 알아서 해라. 그게 이제 우리 트럼프께서 또 기업 하나 또 이제 그렇게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겠다. 시장의 손에 맡기겠다. 그것도 방법 같습니다. 사실은 어느 곳을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원래 있어요. 망중립성이 개입하지 않겠다. 중립이잖아요. 비상적으로 비상적. 네. 이제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 와버렸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제 마지막은 하나의 토픽으로 제가 준비를 하려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토픽들을 몇 가지 정해봤습니다. 이름이 기타예요. 네, 기타입니다. 네. 너무 무지막지하시죠. 그래서 수험자가 기타를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만. 기타 슈퍼돌말 나머지. 예, 그럼 기타와 범주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있죠? 네, 지금 최근에 이것도 실은 이제 뭐 기사화 되는 것들 위주로 제가 선정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LP1이고요. LP1. 그리고 두 번째는 드론과 안티드론. 드론과 안티드론. 요거는 실은 이제 인공지능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드론이 이제 인공지능이 융합돼서 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실제 생활에 어떤 이제 뭐 드론 배달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터넷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인터넷 그 페이스북의 아킬라 이런 녀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활용되고 있고 실제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내용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 반대적인 개념인 안티드론. 안티드론은 어떤 개념? 안티드론은 뭐냐면 드론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드론을 해킹하는 건가요? 해킹이 아니라 드론 뭐 고관점도 하나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드론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드론의 위협을 방어한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IS 저 이슬람에 대한 이제 무장단체 IS를 보시면은 내가 드론을 만들어 가지고 테러에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그리고 드론을 통한 사생활 침해, 정보에 대한 탈취
뭐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무력화를 시키기 위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안티드론. 예를 들면 여기는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드론이 훅 날라왔어요. 그러면 야 드론 너 내려와 라고 해야 될 거잖아요. 드론 총이 있어요 여기. 그걸 드론 디펜더라고 하는데요. 드론 딱 겨냥을 해서 딱 쏘고 쭉 내리면 드론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드론을 막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정의에서 드론은 기본적으로 공격하고 뭔가를 우리를 감시하고 뭐 이런 대상이다라고 보는 거네요. 그게 하나의 이제 부작용이고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드론이 주는 이제 생활의 변화는 어마무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반면의 부작용도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항상 좋은 기능이 있으면 칼이 있으면 칼집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는데. 그리고 오토가 아니고 오토가 아니라 오포요? 다들 모른 척 해주셔서 오늘 좀 제가 또 신나는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포입니다. 오포는 기존에 이제 오토로 우리는 많은 기반을 만들었어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오프라인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어떤 기법, 전략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를 다시 오프라인 상점에 오프라인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곳에 그 모았던 역량들을 집중을 해서 오프라인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결국에는 오프라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온라인. 맞습니다.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반대는 없습니까? 온라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오프라인. 그게 이제 O2였습니다. O2O는 온라인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오포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해석한다. 맞습니다. 그 포인트 한 포인트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아까 이제 이춘식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GPGPU. GPGPU. 요거는 전 GPU 아까도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컴퓨팅 파워가 기반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GPGPU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전쟁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라든지 그리고 뭐 삼성, 퀄컴 다양한 이런 만드는 업체들이 있지만 엔비디아가 만든 그런 이제 기술에 대한 돌풍이 엄청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아키텍처가 볼트 아키텍처. 그리고 이 볼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테슬라 V100. 테슬라 V100. 그래서 요 녀석이 어느 정도 기능까지 발휘를 하냐면 이전에 저희가 그 알파고 1.0이 CPU 256개와 그리고 GPU가 1702개. 지금 반대일 수도 있는데요. 그 사양에 대해서 이제 그 사양으로 이세돌님과 싸웠어요. 근데 테슬라 V100 이걸 다 외우죠? 2개 정도는 이 기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나쁘네요. 그 CPU 그렇게 많은 CPU를 이세돌은 CPU 하나, 그죠? 머리 하나 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많은 CPU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하드웨어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인공지능 나오면 GPU가 하나의 기술 요소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좀 이제 좀 더 확장해서 뭐 좀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리고 저도 관심이 좀 있어서 이렇게 좀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길사 이번 시험 문제 나올 건데 다 얘기하셨어요. 저도 고작 10개밖에 얘기 안 하는데 되게 자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그죠? 인공지능 나오겠죠. 인공지능 나올 겁니다. 4차 산업이 안 나올 수 있을까요? 그죠? 스마트 X. 스마트 X. 스마트 X는 나오거나 무조건 써먹으시면 될 것 같고. 클라우드, 맥 주로 쓰지 마시고 어쨌든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법도 있고 최근에 아마존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킨다. 파스타까지. 핀테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오픈되어 있는 인터넷 뱅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고 맨섬에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최근에 공격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패턴. 그 자율주행 자동차, VR, AR도 최근에 나이파에 보면은 VR, AR 전용 센터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모조리 인사이트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설명을 안 했지만 김영란법까지 김영란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돈을 초과해서 밥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관점들. 그리고 EU GDPR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기타에다가 무지막지하게 오포라든지 안티드론 예, 이렇게 넣어서 어쨌든 이번에 113회죠, 그죠? 네, 113회. 113회에 나올 만한 것들을 슈퍼 똘말의 주인공인 우리 최창원 기사님이 한꺼번에 새벽 4시 다시 일어나서 읽어보는 디지털 타임즈, 그 다음에 네이버의 주요 IT 기사, 우리 관련된 각종 주기동을 읽고 정리한 그 예지력이 되겠습니다. 네. 아유, 뭐, 아주. 그래, 이제. 진땀 나는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땀 나신가요? 아, 예. 네. 저희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최창원 교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기술사 이번 시험에 나오는 탑 10을 가지고 논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는 좀 못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113회를 준비하면서 덜덜덜 떨고 있는 예비 기사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 시점에 기술사 시험에 임박해서 한 40일 정도 남아있는 이 시점에 준비를 하면 되는지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저도 시험을 뭐 4번, 5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뭐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뭐 실망도 있었지만 제가 현재까지 이제 지금 이제 기술사가 되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가치에 비하면 그 과정은 참 달콤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편하게 공부하셨나요? 아유. 그렇지만 이제 한 달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제 많이 기존에 학습하셨던 것들을 반복을 하고 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답안에 대한 전략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준비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은 뭐 이제 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숙이라든지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합숙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학습을 했던 멤버들과 어떤 합숙이라든지 아니면 스터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 네. 그리고 본인이 준비한 것들에 대한 정리까지, 정리, 잘하는 시간을 이제 마련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다들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미리부터 버리시고요.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기반이 된다면 I can do it. 예, 맞습니다. I can do it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합격하셔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도 다 해버리죠. 다 하셨네요. 저는 이제 저에 대한 개인적으로 제가 한 번 더 당부드리고자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그 해년마다 한 2010년도 10월, 11월 되면은 사람들이 자꾸 미국에 가서 돈을 써요. 미국에 가서 막 돈을 쓰는데 왜 쓰는지 아십니까? 라스베가스 막 이런 데 가서 돈을 써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왜 가는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0대 기술 들으러 가요. 맞습니다. 가트너의 10대 기술 들으러 가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트너의 10대 기술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최창원 교수님의 10대 키워드를 들으면 현재 키워드와 내일의 키워드가 보인다. 그리고 이번 기술사 시험에 나올 출제 키워드가 보인다. 아시겠죠? 출제자님들 여기서 출제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113회 문제 나와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로 다시 한번 우리 저기 출제되고 난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적중률이 몇 %인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113회를 앞두고 우리가 최창원 교수님 이런 키워드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각하고 또 신문 기사를 읽고 또 관련 트렌드, IT 트렌드를 학습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얻은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키워드면 기술사 시험의 출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IT 트렌드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세 번째 이제 이수다 우리 초청
초청 주인공으로 우리 최창원 기사님 모셨는데 정말 잘 모셨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시험이 끝나면 이제 이게 허당이었는지 진당이었는지 그때 우리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설명해 주신 최창원 기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